오늘 신문 일면에는 어떤 것들이 실렸을까, 어떤 주제가 실렸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공의 사태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서 지금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유연하게 처리를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일면을 봐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 어떤 시점이었느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제출하겠다라는 분위기였어요. 25일. 그렇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만약에 사태 못 막으면 우리도 교수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오늘 다 우리가 사직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가 사실 사직서 제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전 10시에 당 선대위를 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지도부하고 면담을 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애초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줄이면은 전의교협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서 만남을 가지려고 한 건데 뭐 중간에 뭐 취소를 한다 어쩐다 뭐 얘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맞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남을 가지기로 했고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후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게 원래 대통령실은 오전까지만 해도 강경 대응한다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맞아요. 소위 말하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 없다. 그리고 전공의들하고 지금 이제 의료계가 요구하는 거는 의대 증원 2,000명 부분과 관련돼서 이거를 철회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변함이 없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전 8시에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돼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전위개혁 지도부를 만나고 그다음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뭔가 의료계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 그렇다고 하면은 첫째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의 면허 취소와 관련돼서는 좀 유연하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고 네. 둘째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체를 구성을 해봐라. 회의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신문들은 일면에 다 이 얘기를 쓰겠죠. 그렇죠. 어쨌든 뭔가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면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네. 일면 한번 보고 얘기들 좀 이어가죠.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면허 정지 유연하게 그리고 점점점 의사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고 하는 내용을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 제일 강조한 그러니까 6개 그렇죠. 신문 가운데 조선일보가 제일 강조한 일면 제목을 뽑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면허 네. 정지를 유연하게 적용해라. 그리고 나는 의사와 대화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절대 안 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면 제목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 신문 보여주시죠. 중앙일보요. 면허 정지 유연 처리 대통령 유화 제스처 보였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나 조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음 신문요. 자, 한겨레 신문요. 한겨레 신문도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하라라고 하는 지시 내용과 함께 전공의 면허 정지 유보를 하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두 줄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새 신문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했다, 어떤 조치를 지시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일면 제목을 뽑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합면으로 가면 서로 내용들이 엇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일면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좀 다른 톤으로 제목을 뽑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동아일보 일면요. 자, 저 일면 하단에 있죠. 윤석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근데 그 옆에다 붙인 게 이제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한동훈 요청 수용.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네, 이 점을 그렇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예. 네. 다음 한국일보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일면이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윤석열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한동훈 요청에 응답 그리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덧붙여서 일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일면 보시면 당과 협의의 전공의 유연 처리, 윤 의정 중재. 이 제목에 띄우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경향신문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 띄우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해석을 달아가지고 지금 일면 제목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제목으로는 제일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의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제목이 이제 경향신문 제목 일면 제목이었던 거고 앞서 쭉 보신 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어떤 일은 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줄 거냐에 대한 일면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한동훈 띄우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2차 대전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1차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두 명의 이제 호주 대사하고 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문제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갈등의 지점이 됐던 거고 뭐 중재를 하겠다고 수도권 의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걸 또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주니까 일종의 한동훈 띄워주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제목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윤석열 갈등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2주 남짓 그렇죠. 남은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쓸데없는 고집을 막 부려서 내가 너무 주목받고 싶어. 내가 선거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을 음해한다. 라고 보는 어떤 보수 유튜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주장하는 유튜브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 그리고 저 같은 뭐 평론가들 뭐 여의도 인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어찌 됐건 간에 그게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뭔가 선거에 뭔가 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이상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압력, 이 수도권 후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한 거는 이종섭 대사를 예를 들면은 대사로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황상무 수석을 사퇴시키는 데까지 6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 건 대통령실인데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서 충돌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면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원래 뒤에 있어야 될 대통령이 앞으로 끌려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국민의힘 후보들의 사기는 쭉 이제 내려가고 사기는 이제 별로 이제 좋을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 열심히 못했을 거예요. 나가봐야 뭐 이 분위기 안 좋은데 뭘 나갑니까? 아마 사무실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후보들이 저희 이제 추측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일단은 이종섭 대사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이 어쨌든 간에 너무 싫었지만 너무 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냐.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의 추가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민생 문제와 연관된 이 의료와 관련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을 당이 뭔가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사실은 신문에도 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국민들은 피곤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푸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지. 뭐 애초에 싸우지를 말든가. 그럼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이런 또 모양새까지 만드는 거 이런 걸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그 소재가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또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의료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비판이 또 나오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